휘파더 잉글리쉬 시작하겠습니다. 언어는 이미지, 이미지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어 그리고 문법이라고 하죠. 단어나 문법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더 이미지, 펼쳐지는 그 연상과 상상,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그것이 훨씬 이미지라는 말이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서 단어라는 말보다는 퓨파드에서는 이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 개니까 복수를 하고 그다음에 프레임은 문법이라는 어떤 문형의 법칙 이런 느낌보다 사실 언어라는 것은 생명이 담겨 있고 교감을 이루는 어떤 보이지 않는 구조물에 더 가깝기 생명의 구조물, 유전자처럼 그런 것에 가깝기 때문에 좀 프레임, 안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틀의 느낌. 그래서 이미지와 프레임이라는 좀 더 직관적인 용어를 퓨파드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이미지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한다 함은 이 두 가지를 알고 익힌다. 그리고 이 둘을 능수능란하게 내 의도와 의도를 전달하는데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봤을 때 항상 프레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래서 이미지 파트는 퓨퍼드에서 따로 다룰 겁니다. 이미지와 프레임을 같이 하게 되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를 모두가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진행을 할게요. 그러나 그전에는 보았다, pale, 창백한, fallen, 떨어져진, leaf, 이 나뭇잎, wave,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move란 뜻입니다. wave, 그 다음에 slowly. 모든 문장은 기본 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과정이죠, 우리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틀은 곧 영어. 영어는 기본 틀. 그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것 또한 주어. 기본 틀은 주어, 동사, 대상, 보충. 영어는 곧 주어, 동사, 대상, 보충.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보았다. 자, 대상. 자, 이 전체가 대상이에요. 동사를 받아주는 주어, 동사, 대상. 보충은 없네요. 보충은 없는데 왜 없나요? 보충은 말 그대로 보충이 필요할 때, 보충을 해줘야 할 때, 그럴 때 보충해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주어, 동사, 대상만으로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보충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굳이 쓴다면 나는 어떤 잎을 보았다는 거니까 그거를 보충은 뭐로 시작한다? 보충은 전치사로 시작한다. 그래서 굳이 하자면 한 on the street? on the street 정도 쓸 수 있겠네요. 자, 근데 on the street 쓰지 않아도 지금에 필요한 의도는 전달되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충이니까. 자, 그래서 나는 보았다. I saw 그리고 동사를 제외한 모든 주어, 대상, 보충, 주어, 대상, 보충의 영역에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간다. 명사. 그래서 동사만 있고 여기 이 대상에 동사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문장이고 이 보충 안에도 동사가 들어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고 뭐 주어는 뭐 당연한 것이고 이 세 문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래 동사가 오고 각 파트에
나머지 파트, 동사 부분 이외의 나머지 파트에는 다 명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봐왔던 이 그 다음에 여기 더 명사는 그냥 쓰이는 경우가 없다. 명사는 그냥 떨렁 쓰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직관적이어서 그냥 피퍼텐 사용해요. 떨렁 쓰이는 경우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사에는 반드시 어나 더를 붙여줘야 한다. 어나 더를 붙여줘야 하는데 붙이지 않았다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각 부분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명사들, 그 명사들의 명사면 명사지. 자, 여기 이게 명사거든요. 하나씩 갈게요. leaf, 잎이라는 명사입니다. 명사에는 반드시 어나 더가 붙어요. 안 붙는 것도 있던데요. 근데 원래 붙는 게 정상인데 안 붙는다면 그것은 언어의 또 어떤 흔적이겠죠. 그러나 명사는 기본적으로 어나 더를 붙입니다. 어나 더를 왜 붙입니까? 자, were. 영어는 존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존재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여기는 신과 연결된 신이 곧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를 나타내는 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적 속성을. 그래서 water라고 하면 그냥 water라고 명사가 그냥 써 있다. 그냥 써 있어. 그냥 써 있으면 이 워터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 그 많은 존재 중에 워터라는 그 개념이 존재한다. 워터라는 그 존재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워터라는 건 그냥 개념이에요. 워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워터라는 그런 많은 신의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인간이라는 카피본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인간을 구성하는 다른 자연, 외부, 뭐 타인이 존재한다. 그 타인이 존재하는 이 경우에는 타인이라기보다는 외부겠죠, 외부. 외부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워터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이 워터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입니다. 워터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요. 그랬을 때 이 워터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면 뭐 수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H2O라고도 할 수 있겠죠. 화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다음에 뭐 자연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그 물질적인 면으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부에 존재하는 그냥 이건 존재에 대한 말이에요. 존재. 워터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 존재만으로는 내가 너무 거대하고 큰 범위, 본질적인 부분이라서 내가 의사의 도구로 쓰기에는 너무 커요. 우리가 뭐 케이스나 뭐 아니면 뭐 볼펜, 만년필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우리가 만년필이라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쇠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철 이런 근원적인 단어들은 개념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사 표현을 하는 도구로 쓸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쇠가 소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쇠라는 그 개념 여러분 낯설죠. 막상 들으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말 그대로 존재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 외부 존재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어는 도구예요. 내가 의사를 전달하는데 이 워터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내가 쓸 수 있는 많은 쇠들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화 시켜줘야 돼요. 구체화. 한 덩어리. 그 워터라는 전체 개념에서 한 덩어리만 좀 떼어오자고요. 내가 쓰려면.
수분, 물, H2O, 이 워터라는 그 개념 자체에서 내가 하나 떼어오자고. 내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덩어리라는 표현의 이미지를 빌려서 한 덩어리. 이 개념 자체, 어느 A라는 것은 A라는 알파벳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라는 하나, 한 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뿌리에. 그래서 이 어를 써서 이 개념에서 구체화시키자고요. 한 덩어리로 구체화시키자고. 그 존재라는 개념 너무 어렵잖아.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존재라는 개념에서 가져오자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사용하는 이 순간만큼은 한 덩이의 물이 돼요. 한 덩이라는 어떤 물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덩이의 물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내가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이 한 덩어리의 물이 의미의 완성은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사용되는 것. 그래서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한 덩이의 물이 생수 한 병이 되는 거고, 물 한 병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먹는 한 모금이 되는 거고. 이 월어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의미의 완성은 기본 틀 그 상황, 그 정황,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 월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이 존재에서 구체화되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덩이의 물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한 모금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 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 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다. 그래서 어가 붙는 것, 그냥 명사는 존재 자체,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는 것.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의 역할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또 표현이 좀 부족해요. 언어는 도구니까 다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워러 이 두 가지가 이 존재 자체인 이 본질의 단어를 내가 쓸 수 있도록 구체화, 그리고 이것은 unique. 이 더는 그 상황에서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덩이의 물이라면 이것은 이 워터는 더 워터는 그 상황에 유니크한 뭐라고 할까 이거를 유일한 물? 유일한 물. 이 더의 포인트는 유니크함입니다. 유니크하고 절대적인 거. 구체화. 자, 여기서 형상화 시켰어. 워러란 존재에서 한 단계 구체화 시켰어요. 이 구체화 중에서도 한 번 더 절대적. 왜냐하면 신의 문화니까. 신의 흔적.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는 절대적인 이 절대라는 앱솔루트하다는 유니크하고 앱솔루트하고 이런 문화가 당연히 녹아있는 여기서는 구체화도 있고 당연히 유니크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유니크의 표현을 하는 그 도구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체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절대적, 유니크하게 만들어줘요. 이 더가 그냥 떠있는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유니크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절대적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언어잖아요. 언어니까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유니크한 개념으로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쓰여요. 그래서 유니크가 절대적인 것보다 물론 절대적인 뜻도 있죠. 그렇지만 유니크의 뜻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니까 훨씬 더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유일한 물.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인 뜻은 그 상황이 결정하는 겁니다. 의미.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온전한 해석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때 이 유일한 물은
뭐 영화나 무슨 탐험이나 어떤 어드벤처 영화라면은 이 유일한 물이 아마 성수나 뭐 생명수가 될 수 있겠죠. 뭐 성수, 생명수 다양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수건 생명세건 생명수건 그 순간에 이 한 모금 한 잔 한 컵과는 확연하게 다른 뜻. 이 더만으로 성수가 되고 생명수가 되고 그 순간만큼 그 정황, 그 개연성 안에서만큼은 이 더가 가지는 더로 인해서 유일한 물이 되는 것. 그 상황의 유일한 물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뭐, 영화면 성수, 생명수 아니면 뭐, 신성한 물, 아니면 뭐, 신의 눈물, 이러고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영어는 명사를, 자, 이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가 명사를 이런 개념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주면 돼요. 존재, 신의 신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를 얘기한다. 존재에 대한 관심과 존재에 대한 끝도 없는 개념화를 한다. 그래서 신, 개념, 그 중에서 워터라는 카테고리, 물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는 것이 구체화시켜준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 떠있는 이 천지 만물에 떠있는 물을 내가 만질 수 있도록 적어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중에서 단지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유니크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 왜? 신이 인간을 유니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신이 모든 만물을 유니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개념도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그 습성, 그 속성상 그 워터를 구체화된 워터를 한 번 더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어와 더 명사를 대하는 영어의 관점입니다. 이래서 어와 더를 사용하는 거예요.